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마리의 진돗개가 10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을 찾아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 북촌 한옥마을의 어느 가을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차가운 바람이 기와지붕 사이를 스쳐 지나가던 그날,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일하는 지혜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며 전통문화 마지막 전시회라는 글자를 드러내고 있었죠. 지혜 씨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 되는 건지 혼잣말이 절로 나왔거든요. 앞에 보이는 한옥 옆으로는 노란색 대형 굴삭기가 거대한 괴물처럼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면 저 기계가 100년 된 아름다운 한옥을 부숴버릴 예정이었어요. 지혜 씨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닌데. 목소리가 떨렸죠. 한옥 대문 앞에 도착한 지혜 씨는 낡은 나무 문짝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거칠거칠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문고리를 잡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마지막 전시를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지혜 씨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일하는 큐레이터였습니다. 3년 전 연인과 헤어진 후로는 사랑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아팠어요. 사랑 따위는 믿지 않아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전통 문화에 대한 사랑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통 무용수였던 덕분에 어려서부터 우리 문화와 친숙했거든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아침 햇살이 기와 지붕을 비추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간이 사라진다니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개 한 마리가 나타났죠. 하얀 털의 진돗개였습니다. 크기는 중간 정도였는데 털이 눈처럼 하얗고 깨끗했어요. 그 개는 지혜 씨를 보더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너는 누구야? 지혜 씨가 놀라며 물었어요. 개는 대답이라도 하듯 멍멍 짖었습니다. 목소리가 맑고 예뻤죠. 주인이 있는 건지 주변을 둘러봤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개는 지혜 씨에게 다가와서 다리에 몸을 비볐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했습니다. 순백의 털이네. 백구라고 부를까? 지혜 씨가 말하자 개가 더욱 기뻐하며 뛰어다녔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백구는 지혜 씨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죠. 마치 이 한옥의 주인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지혜 씨가 짐을 나르자 백구도 옆에서 함께 움직였어요. 너도 이 한옥이 좋구나.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털이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백구의 눈을 바라보니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눈에는 인간 같은 지혜가 담겨 있었거든요. 이상하다. 일반 개 같지 않아.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대청마루에 올라서자 한옥의 아름다움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기둥과 기둥 사이로 보이는 마당,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자국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을 부순다는 거야?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지혜 씨는 가방에서 전시품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 한복, 전통 장신구, 옛날 그릇들까지 하나하나가 소중한 문화 유산이었어요. 백구는 지혜 씨가 일하는 동안 한옥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마치 집의 모든 곳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신기한 개네. 지혜 씨는 백구의 행동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전시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백구가 신경 쓰였거든요. 이 개는 어디서 온 것일까? 왜 이 한옥에 있는 걸까? 궁금증이 꼬리를 물었죠. 한복을 정성스럽게 펼쳐놓으며 지혜 씨는 생각했습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옷이야. 한복의 곡선과 색깔 하나하나에는 의미가 있었어요. 저고리의 동그란 깃, 치마의 우아한 주름까지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아름다움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마음이 아팠어요. 백구가 갑자기 지혜 씨 앞에 와서 앉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지혜 씨를 바라봤어요. 뭐야? 나한테 할 말이 있는 거야? 농담 삼아 물었습니다. 백구는 멍멍 짖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정말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죠. 전시품 배치를 마치고 지혜 씨는 잠시 쉬었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봤어요. 가을 햇살이 기와 지붕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다. 이런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백구가 지혜 씨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둘이 함께 마당을 바라보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너도 이곳이 사라지는 게 아쉽구나.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어요. 마치 슬픔을 표현하는 것 같았죠. 점심시간이 되어 지혜 씨는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백구를 위해 물과 간단한 간식도 준비했어요. 같이 먹자. 백구는 기뻐하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지혜 씨는 백구와 이야기했어요. 너는 정말 특별한 개야.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백구는 지혜 씨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죠. 오후가 되자 첫 번째 관람객이 찾아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할머니였어요.
어머,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할머니는 한옥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지혜 씨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전시를 안내했어요. 안녕하세요. 전통문화 전시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한옥이 없어진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네, 안타깝게도 며칠 후에 철거될 예정입니다. 지혜 씨의 목소리도 침울해졌습니다. 아이고, 이런 아름다운 곳을.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워했어요. 백구는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얌전히 인사했습니다. 어머, 이게는 누구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만났는데 계속 따라다녀요. 지혜 씨가 대답했죠. 할머니는 대꾸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눈을 보세요. 뭔가 특별해 보여요. 정말 그랬어요. 백구의 눈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전시품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느껴져요. 네, 이런 문화 유산들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혜 씨의 말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뭐가요? 이 한옥에서 특별한 기운이 느껴져요. 마치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지혜 씨는 할머니의 말에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기운이요? 글쎄요. 사랑의 기운. 아니면 슬픔의 기운? 잘 모르겠지만 평범한 한옥은 아닌 것 같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혜 씨는 백구를 바라봤어요. 백구도 지혜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할머니가 돌아간 후 지혜 씨와 백구는 다시 둘만 남았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아. 뭔가 특별한 느낌이야. 지혜 씨는 한옥을 다시 둘러봤어요. 100년의 세월이 담긴 이 공간에는 분명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백구는 지혜 씨를 따라 한옥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구가 대청마루의 특정 부분에서 발을 멈췄죠. 그리고 바닥을 킁킁 냄새 맡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거기 뭐가 있어? 지혜 씨가 다가가서 살펴봤어요. 다른 곳과 별다를 건 없는 마루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계속 그 자리에서 코를 킁거렸어요. 정말 이상한 게네. 지혜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다른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계속해서 마루판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지혜 씨는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전시가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다시 오자.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 한옥을 지켜야 한다는 듯이. 너는 여기 남을 거야? 지혜 씨가 물었죠. 백구는 멍멍 짖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먹을 것과 물을 준비해 줄게. 지혜 씨는 백구를 위해 음식과 물을 준비해 줬어요. 담요도 하나 가져다 놨습니다. 추우면 이거 덮고 자. 알았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혜 씨는 계속 백구 생각을 했어요. 정말 신기한 게였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영리하고 감정이 풍부했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와 걱정이 섞인 마음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지혜 씨는 서둘러 한옥으로 향했어요. 백구가 걱정되기도 했고 오늘이 전시 개막일이었거든요. 한옥에 도착하니 백구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 지혜 씨가 물었죠. 백구는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맞이했어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올 거야. 준비해야지. 지혜 씨는 바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백구의 행동이 어제와 달랐어요. 계속해서 어제 그 마루판 쪽으로 지혜 씨를 이끌려고 했죠. 왜 자꾸 거기로 가려고 해? 지혜 씨가 의아해했습니다. 백구는 더욱 간절하게 그 방향을 가리켰어요. 마치 거기에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나중에 봐주자. 지금은 전시 준비가 먼저야. 지혜 씨가 말했지만 백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를 향해 걸어갔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어요. 곧 전시 관람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사람들이 올 때는 얌전히 있다가 사람들이 없어지면 다시 그 자리로 갔어요. 정말 신기한 게였습니다. 지혜 씨는 백구의 행동을 계속 관찰했어요. 분명히 무언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관람객들이 모두 돌아간 저녁이었습니다. 한옥에는 지혜 씨와 백구만 남았어요. 고요한 정적이 흘렸죠. 백구는 즉시 그 마루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집중적으로 행동했어요. 발톱으로 마루판을 긁기 시작했죠. 가각각각. 나무 긁는 소리가 한옥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혜 씨는 깜짝 놀라며 백구에게 다가갔어요. 야야,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죠. 더욱 열심히 마루판을 긁었습니다. 발톱으로 나무를 파내려는 것 같았어요.
그만해. 문화재야. 지혜씨가 말렸지만 백구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간절하게 긁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듯이. 지혜씨는 백구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꼬리는 바짝 서 있었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뭘 그렇게 찾는 거야? 지혜씨가 무릎을 꿇고 백구와 눈을 맞췄습니다. 백구는 잠시 긁는 것을 멈췄어요. 지혜씨를 바라보더니 애처로운 소리를 냈죠. 낑. 마치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씨는 손전등을 가져와서 그 자리를 자세히 봤습니다. 다른 마루판과 뭔가 달랐어요. 나무의 결이 조금 다르고 색깔도 미묘하게 달랐죠. 정말 이상하네. 자세히 살펴보니 못의 위치도 달랐습니다. 다른 마루판들보다 못이 조금 더 깊이 박혀 있었어요. 혹시 이 마루판만 나중에 교체된 건가? 지혜씨의 마음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백구는 지혜씨가 관심을 보이자 더욱 신이 났어요. 꼬리를 흔들며 더 열심히 긁었죠. 여기야 여기. 백구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씨는 박물관에서 일하며 많은 유물들을 봤어요. 직감이란 것을 믿게 되었죠. 지금 그녀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루판 아래에 뭔가 있다고. 설마 정말 뭔가 숨겨져 있는 건가? 지혜씨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백구는 지치지도 않고 계속 긁었습니다. 발톱이 닳아서 피가 날 정도였어요. 그만해 다쳐. 지혜씨가 백구의 발을 잡아봤죠. 정말 발톱 끝이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상관없다는 듯 다시 긁기 시작했어요. 알겠어. 내가 도와줄게. 지혜씨가 마침내 결심했어요. 내일 도구를 가져와서 이 마루판을 들춰보기로 했죠. 백구는 지혜씨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긁는 것을 멈췄죠. 다음날 아침 일찍 지혜씨는 도구를 챙겼어요. 문화재 보존 작업에 쓰는 섬세한 도구들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옥에 도착하니 백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혜씨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죠. 준비했어. 같이 확인해보자. 지혜씨가 도구 가방을 보여주자 백구가 더욱 기뻐했습니다. 즉시 그 마루판으로 달려갔어요. 지혜씨도 따라가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어제보다 더 확실하게 보였어요. 이 마루판만 다른 것들과 달랐죠. 지혜씨는 조심스럽게 도구를 꺼냈습니다. 가장 작은 드라이버부터 시작했어요. 마루판 가장자리 못을 살펴봤죠. 생각보다 쉽게 풀렸습니다. 다른 못들보다 훨씬 새 것 같았어요. 역시 나중에 박은 거네. 지혜씨의 확신이 강해졌습니다. 첫 번째 못이 빠지자 마루판이 살짝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씨의 심장이 더욱 빨라졌어요. 정말 뭔가 있나? 두 번째 못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백구도 긴장한 듯 꼼짝하지 않았죠. 마침내 마루판을 들어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혜씨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어요. 백구를 바라봤죠. 백구도 지혜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어요. 같이 보자. 지혜씨가 말하며 마루판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루판 아래에서 무언가가 나타났어요.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지혜씨는 숨을 멈췄어요. 백구는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죠. 드디어 찾았구나. 백구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콘스 오수연의 사랑 이야기. 상자는 오동나무로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표면에는 아름다운 나전책이 장식이 되어 있었죠. 100년이 지났는데도 상태가 좋았습니다. 누가 숨겨놓은 걸까? 지혜씨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들어 올렸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묵직한 느낌이었죠. 백구는 상자를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라는 듯이. 지혜씨는 상자를 대청 가운데로 가져왔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었어요. 상자를 자세히 살펴봤죠. 잠금 장치는 간단한 걸쇠였습니다. 녹이 조금 슬었지만 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말 열어봐도 될까? 지혜씨가 백구에게 물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지혜씨는 떨리는 손으로 걸쇠를 만졌습니다. 조심스럽게 힘을 주자 걸쇠가 풀렸어요. 드디어. 지혜씨는 한 번 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자 뚜껑을 천천히 열었어요. 그 순간 은은한 향기가 올라왔습니다. 오래된 향주머니의 냄새였어요. 달콤하면서도 쓸쓸한 향기였죠.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뜬 것은 아름다운 비녀였어요. 은으로 만들어진 비녀에는 작은 진주와 옥이 장식되어 있었죠. 와, 정말 아름다워. 지혜씨가 감탄했어요. 햇빛에 비친 비녀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 옆에는 누런 한지에 쓰인 편지들이 있었어요.
비단끈으로 곱게 묶여 있었습니다. 편지. 지혜 씨의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지혜 씨는 가장 위에 있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한지가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죠. 편지를 펼쳐보니 아름다운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한문과 한글이 섞여 있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의 첫 줄을 읽은 지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 편지였어요. 그것도 100년 전에. 지혜 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편지를 쓴 사람은 수연이라는 이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기생이었어요. 기생의 편지. 지혜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편지 내용은 한 남성에게 보내는 사랑 고백이었어요. 하지만 단순한 사랑 편지가 아니었죠. 그 남성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연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도우려 했어요. 이 나라가 광명을 되찾는 날까지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편지의 한 구절이 지혜 씨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비록 제가 기생의 몸이지만 당신에 대한 제 마음만큼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순수합니다. 지혜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100년 전 이곳에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있었다니. 백구는 지혜 씨가 편지를 읽는 동안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마치 이야기를 알고 있던 것처럼. 지혜 씨는 다른 편지들도 하나씩 읽어봤어요. 모든 편지에는 수연의 간절한 사랑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조국에 대한 걱정도. 상자 안에는 편지와 비녀 외에도 작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아름다운 여성과 서양식 정장을 입은 남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둘의 표정에는 깊은 사랑과 아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이들이 수연과 그녀가 사랑한 사람이구나. 지혜 씨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눈에는 지혜와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죠. 남성은 의지가 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쓸쓸한 표정이었어요. 편지 중에는 이별을 고하는 마지막 편지도 있었습니다. 당신의 안전을 위해 이제 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이 비녀를 제 마음의 증표로 남겨둡니다. 읽는 지혜 씨의 가슴이 아파왔어요. 100년 전의 슬픈 사랑 이야기였죠. 마지막 편지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은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쳤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한옥을 독립운동의 비밀 연락처로 사용하도록 제공했다는 것이었죠. 이 한옥이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다고? 지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자 바닥에는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는다. 수연의 말이 지혜 씨의 마음 깊이 울려 퍼졌어요. 자신이 사랑에 대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부끄러워졌죠. 수연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했는데 자신은 상처받을까봐 도망치기만 했으니까. 지혜 씨는 이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료였죠. 그리고 이 한옥의 역사적 가치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한옥을 철거할 순 없을 거야. 지혜 씨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겼어요. 다음날 아침 지혜 씨는 서둘러 북촌으로 향했습니다. 이순정 할머니를 찾아가기 위해서였어요. 할머니는 80세가 넘은 한복장인이었죠. 북촌에서 평생을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혹시 수연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지도 몰랐어요. 한복점 문을 열고 들어서니 할머니가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혜 씨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어머, 박물관 선생님이네. 어서 오세요. 할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었죠. 지혜 씨는 가져온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상자를 보자마자 할머니의 표정이 변했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담겨 있었어요. 지혜 씨는 대꾸의 신비한 행동부터 시작해서 마루판 아래에서 상자를 발견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죠. 수연. 그 이름을 이렇게 다시 듣게 되다니.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께서 아신 분인가요? 지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젊었을 때 수연 언니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어. 그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었다고 하셨어.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죠. 할머니는 수연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분이었어요. 그 시절 북촌의 기생들은 단순히 얘기를 파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많은 이들이 높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술적 소양이 뛰어났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도 깊었어요. 특히 수연 언니는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분이었어. 수연 언니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분이야. 기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짜 독립운동가였어. 할머니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연 언니가 사랑했던 남성은 김태준이라는 독립운동가였어. 그는 임시정부와 연결된 비밀 조직의 일원이었지. 수연 언니는 자신의 기생집을 그들의 연락처로 제공했어.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기생집을 이용한 거야. 정말 영리한 방법이었습니다. 일본 경찰들도 기생집은 의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김태준이 일본 경찰에게 체포될 위험이 생겼어. 수연 언니는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그를 구하려고 했지. 결국 그녀는 김태준을 피신시키고 자신은 일본 경찰에게 잡혀갔어. 지혜 씨의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편지에서 읽었던 이별의 아픔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수연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숭고한 희생이었던 거죠. 그 후에 수연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라. 하지만 김태준은 무사히 상해로 떠났다고 해. 해방 후에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 아마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거야. 지혜 씨는 백구의 신비한 행동이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 마치 수연의 영혼이 백구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10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거예요. 할머니,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아요. 지혜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수연 언니 같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한옥도 보존되어야 해.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역사의 증인이야. 이순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혜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한옥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지혜 씨는 먼저 언론에 연락해보기로 했습니다. 100년 전 기생의 숨겨진 사랑과 독립운동 이야기. 제목만으로도 충분히 관심을 끌 것 같았어요. 노트북을 꺼내서 보도 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가끔씩 지혜 씨의 손에 코를 대기도 했죠. 보도 자료를 완성한 후 지혜 씨는 여러 언론사에 연락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어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취재팀을 보내겠습니다. 곧 기자들이 몰려올 것 같았죠. 지혜 씨는 이순정 할머니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할머니, 언론에서 취재를 오고 싶어 해요. 좋아. 내가 직접 증언해 줄게. 할머니의 목소리에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다음날부터 한옥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까지 모두가 수연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백구는 기자들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이 개가 마루판을 긁어서 발견한 거라고요? 기자들도 백구의 신비한 능력에 놀라워했죠. 이순정 할머니도 취재에 응해주었습니다. 수연은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기생이라는 편견을 뛰어넘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죠. 할머니의 증언은 기사에 큰 힘을 실어주었어요. 기사가 나가자 시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이런 한옥을 왜 허물려고 하는 거죠? 수연 같은 분이 있었다니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건설회사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감상적인 이야기로 개발을 막을 수는 없다. 계약대로 철거를 진행하겠다. 지혜 씨는 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어요. 시민들과 함께 한옥 보존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수연의 사랑을 지키자 슬로건을 정했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운동 참여를 호출했습니다.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이 수연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100년 전에도 이런 용기 있는 사랑이 있었다니.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 유산이에요. 서명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어요. 이순정 할머니도 다른 전통 공예가들과 함께 전통문화 지키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노련한 장인들의 참여로 운동에 무게감이 더해졌어요. 한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살아있는 문화 유산이다. 할머니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백구도 운동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백구를 수연의 수호천사라고 불렀어요. 백구는 마치 자신의 역할을 아는 것처럼 한옥을 지키며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이 특히 백구를 좋아했어요. 백구야 고마워. 수연 이야기를 찾아줘서 고마워.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백구에게 전해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지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남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호라고 합니다. 그는 전통 건축을 연구하는 대학원생이었어요. 수연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운동에 참여하고 싶어요. 준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지혜 씨는 준호의 열정에 감명받았습니다. 젊은 세대가 전통 문화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다니. 함께해요. 수연의 사랑을 지켜내요. 지혜 씨가 말했어요. 준호는 활발하게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홍보도 하고 SNS로 확산시키기도 했어요. 지혜 씨는 준호와 함께 일하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3년 전 이별의 상처로 다쳤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어요. 수연의 용기 있는 사랑이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지혜 씨에게 물었어요. 지혜 씨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수연의 이야기가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수연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거든요. 지혜 씨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지혜 씨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저도 그래요. 수연 같은 사랑을 해보고 싶어요.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백구가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운동이 한 달째 계속되자 시의회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한옥의 운명을 결정하겠다. 시의회 발표였어요. 지혜 씨와 시민들은 이날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야 했어요. 수연의 목소리를 시의원들에게 전해야 해. 지혜 씨의 다짐이었죠. 공청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한옥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지혜 씨는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를 했죠. 오늘이 정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백구는 평소보다 더 의젓해 보였어요. 마치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아는 것 같았죠. 오늘 잘 되겠지? 지혜 씨가 백구에게 물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한번 흔들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일찍 와서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피켓 준비 다 됐어요. 수연의 사랑을 지키자. 전통 문화는 우리의 미래 이렇게 만들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이순정 할머니도 다른 장인들과 함께 왔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할머니들의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나서야 할 때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어요. 젊은 커플들, 가족 단위 시민들, 대학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 있었죠. 오전 10시가 되자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옥에서 시의회까지 약 1km의 거리였어요. 맨 앞에는 지혜 씨와 준호, 그리고 백구가 걸었습니다. 수연의 사랑을 지키자. 전통 문화는 우리의 미래다. 구호가 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백구도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꼬리를 흔들며 행진했어요. 길가의 시민들도 손을 흔들며 응원했죠. 파이팅! 꼭 성공하세요. 따뜻한 응원의 목소리들이 힘을 주었습니다. 행진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수연의 사랑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로 빛나고 있었죠. 시의회에 도착하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청회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찬성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건설회사 관계자들이 나뉘어 앉았죠. 긴장감이 흘렸습니다. 시의회 의장이 나와서 공청회를 시작했어요. 시민 여러분, 오늘은 북촌 한옥의 보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건설회사 측에서 발언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으로는 경제적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이 필요합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돈의 논리만 내세우고 있었죠. 시민들 사이에서 야유 소리가 나왔습니다. 돈이 전부냐? 문화재를 돈으로 계산하지 마. 이제 지혜 씨의 차례였어요. 떨리는 다리로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공청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지혜 씨를 바라봤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큐레이터 김지혜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이야기를 생각하니 용기가 생겼어요. 100년 전 이곳에 수연이라는 여성이 살았습니다. 지혜 씨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공청회장이 조용해졌죠.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생이었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지혜 씨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수연의 편지 내용을 하나씩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가 광명을 되찾는 날까지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수연의 말을 인용하자 공청회장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비록 제가 기생의 몸이지만 당신에 대한 제 마음만큼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순수합니다. 지혜 씨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100년 전 수연의 간절한 마음이 지금도 생생하게 전해져 왔어요. 수연은 독립운동 자금을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한옥을 독립운동의 비밀 거점으로 제공했습니다. 역사적 사실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독립운동사의 소중한 증거입니다. 지혜 씨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감정도 솔직하게 드러냈죠. 저도 사랑에 상처받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용기를 보며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공청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혜 씨의 말에 빠져들었어요. 이 한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100년 전 숭고한 사랑과 희생이 깃든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지혜 씨는 마지막으로 간절히 호소했어요. 부디 수연의 사랑을 지켜주세요. 우리 후손들에게 이 소중한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발언이 끝나자 공청회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죠. 지혜 씨는 연단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준호가 지혜 씨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죠. 다음은 이순정 할머니의 차례였습니다. 할머니는 당당하게 연단에 올라섰어요. 저는 80년 동안 이 북촌에서 살아온 이순정입니다. 우리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수연 언니 이야기를 증언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생생한 증언을 해주었어요. 당시의 시대 상황, 기생들의 실제 모습, 독립운동의 실상까지 모든 것이 사실임을 입증해 주었죠. 수연 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기생이라는 편견을 뛰어넘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에요. 할머니의 증언에 사람들이 더욱 감동했습니다. 이어서 역사학 교수도 발언했어요. 학술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연의 편지와 유물들은 일제강점기 여성 독립운동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이 설득력을 더했죠. 이런 사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보존되어야 할 문화유산입니다. 이제 준호의 차례였어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통 건축을 공부하는 대학원생 이준호입니다. 젊은 세대를 대표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확신에 차게 변했어요. 우리는 수연 같은 분들의 희생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힘있게 울려 퍼졌죠. 이 한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역사의 산증인입니다. 부디 보존해주세요. 준호의 간절한 호소에 젊은이들이 큰 박수를 보냈어요. 건설회사 측에서 다시 반박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경제적 손실을 메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돈만 아는 사람들, 양심이 없어 야유가 쏟아졌죠. 마지막으로 시민 대표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일어섰어요. 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오늘 수연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수연 같은 분들의 정신을 지켜야 해요.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발언이 끝나고 의장이 말했어요. 오늘 들은 의견들을 종합해서 일주일 후에 최종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드디어 결과 발표일이 왔습니다. 시위 앞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모든 사람들이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죠. 시위의 의장이 나타났습니다. 광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중요한 결정을 알려드립니다. 의장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연의 이야기와 이 한옥의 역사적 가치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의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이 한옥을 시 지정문화재로 등록하고 영구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장의 선언이 끝나자 광장이 폭발했습니다. 와,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어요. 지혜 씨는 준호와 얼싸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구도 멍멍 짖으며 기쁨을 표현했어요. 해냈어. 정말 해냈어.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순정 할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기뻐했어요. 수연 언니가 도와주셨구나.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의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또한 문화재청에서도 수연의 편지와 유물들을 중요 민속문화재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기쁜 소식이었어요. 수연의 이야기가 공식적인 역사의 일부가 된 것이었죠. 이 한옥은 수연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1층은 수연의 이야기를 전시하는 공간으로, 2층은 전통문화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정말 완벽한 결정이었습니다. 수연의 사랑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게 되었어요. 건설회사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에서는 그들에게 다른 지역 개발 사업을 제안했어요. 몇 달 후 지혜 씨는 시에서 수연의 집 관리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박물관에서의 경험을 살려 훌륭한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죠.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혜 씨가 대답했어요. 수연의 이야기를 지킬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준호도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담당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일이었어요. 둘은 함께 일하면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수연의 사랑처럼 순수하고 깊은 사랑을 키워나갔어요. 어느 봄날 준호가 지혜 씨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지혜야, 우리 결혼할까?
대청마루에서였어요. 수연의 비녀가 전시된 바로 그 자리에서. 네, 지혜씨가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백구도 꼬리를 흔들며 축하해 주었어요. 결혼식은 1년 후 한옥 대청마루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전통 혼례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기뻐했습니다. 수연의 사랑이 이어지는구나. 정말 아름다운 일이야. 축하 인사가 쏟아졌어요. 이순정 할머니는 직접 한복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수연 언니가 입었을 것 같은 한복으로 만들어줄게. 할머니의 정성이 고마웠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가을 끝자락 11월의 맑은 날이었어요. 한옥 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손길들이 오갔죠. 준호는 신랑복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검은 바탕에 금실로 수놓은 골룡포였어요. 이순정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준 것이었죠. 정말 멋지다. 거울을 보며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지혜씨는 별채에서 신부복을 입고 있었어요. 화롯이라고 불리는 화려한 혼례복이었습니다. 빨간색 바탕에 금실로 수놓은 봉황 무늬가 아름다웠죠. 할머니가 3개월 동안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수연 언니도 이런 옷을 입었을까? 지혜씨가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100년 전 수연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았죠. 한옥 마당에는 하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정 할머니를 비롯한 전통 공예가들이 제일 먼저 왔어요. 박물관 동료들, 수연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시민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할머니가 기쁘게 말했어요. 수연 언니의 축복을 받는 결혼식이니까. 백구도 목욕을 하고 깔끔하게 단장했습니다. 목에는 예쁜 리본까지 메고 있었어요. 오늘의 주인공 중 하나였죠. 전통 혼례는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전에 간단한 기념 촬영이 있었어요. 지혜씨와 준호가 대청마루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로 수연의 상자가 발견된 그 자리에서였어요. 여기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됐지. 지혜씨가 말했습니다. 백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준호도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백구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오후 1시부터 하객들이 본격적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옥 마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전통음악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가야금과 대금 소리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운치 있네. 하객들이 감탄했어요. 2시가 되자 혼례가 시작되었어요. 먼저 신랑 입장이었습니다. 준호가 대청으로 올라가며 절을 올렸어요. 하늘과 땅, 그리고 조상들에게 인사드리는 의식이었죠. 이어서 신부 입장이었습니다. 지혜씨가 화롯을 입고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궁중에서 나온 공주 같았어요. 하객들이 탄성을 질렀죠. 와, 정말 예쁘다. 한복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네. 지혜씨가 대청마루에 올라서자 준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백구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의식인 교배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절을 올리는 의식이었어요. 준호가 먼저 지혜씨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지혜씨도 준호에게 절을 올리며 답했습니다. 저도 영원히 함께하겠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죠.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이어서 합글레가 시작되었습니다. 표주박으로 만든 잔에 술을 따라 나누어 마시는 의식이었어요. 한 몸이 된다는 의미였죠. 준호와 지혜씨가 잔을 주고받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네. 지혜씨가 수줍게 말했어요. 네, 평생 함께해요. 준호도 행복하게 대답했죠. 그때였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백구가 어디선가 하얀 꽃 한 송이를 물고 와서 신부 앞에 놓았습니다. 아무도 준 적이 없는 꽃이었어요. 어머, 이게 뭐야? 지혜씨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백구가 선물을 준비했나 봐. 준호도 신기해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느꼈습니다. 이것이 수연의 축복이라는 것을. 100년 전 그 아름다운 여성이 축복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혼례가 끝난 후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옥 마당에서 전통 음식들이 차려졌어요. 한정식, 떡, 전통차까지 모든 것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었죠. 하객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축하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 수연의 이야기도 감동적이고 칭찬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순정 할머니는 특히 기뻐했습니다. 수연 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이어져서. 할머니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대부분의 하객들이 돌아갔습니다. 지혜씨와 준호는 한옥에서 신혼 첫날 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봄이 오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예쁜 딸이었어요. 이름은 연아라고 지었습니다. 수연의 연차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죠. 수연 할머니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아이야. 준호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연아는 정말 예쁘게 자랐어요. 마치 수연의 환생인 것처럼 아름다웠죠. 백구는 연아를 특별히 아꼈습니다. 언제나 아이 곁에서 지켜주었어요. 마치 수호천사 같았죠. 연아가 걸음마를 시작하자 제일 먼저 간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연의 상자가 전시된 곳이었어요. 엄마, 이게 뭐야? 연아가 물었습니다. 수연 할머니의 사랑이야. 지혜 씨가 쉽게 설명해 주었어요. 연아는 수연의 비녀를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예뻐, 아이다운 순수한 반응이었죠. 시간이 흘러 연아가 5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연아가 수연의 편지를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글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엄마,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연아가 편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혜 씨와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마치 수연의 영혼이 연아에게 기승 것 같았죠. 연아는 자라면서 전통 문화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한복 입기, 전통 무용, 서예까지 모든 것을 쉽게 해냈어요.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해. 이순정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백구도 연아와 함께 자랐습니다. 아이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며 지켜주었어요. 둘의 우정은 정말 아름다웠죠. 연아가 10살이 되자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수연 할머니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지혜 씨와 준호는 연아와 함께 수연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아이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책이 출간되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수연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는다. 이 메시지가 새로운 세대에게도 전해진 것이었죠. 매년 12월이 되면 수연의 집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혜 씨와 준호의 결혼 기념일을 맞아 사랑을 다짐하는 행사였어요. 많은 커플들이 참여해서 사랑을 약속했죠. 연아도 매년 이 행사에서 수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로 듣는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백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여전히 수연의 집을 지켰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결같았어요. 어느 날 백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지혜 씨와 준호, 연아는 백구를 정성스럽게 돌았습니다. 백구야, 고마웠어. 지혜 씨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가 없었다면 수연의 이야기도 우리의 사랑도 없었을 거야. 백구는 약해진 목소리로 한번 짖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가을날 백구가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대청마루에서 수연의 상자가 발견된 바로 그 자리에서였어요. 마지막까지 수연의 사랑을 지킨 충실한 수호신이었죠. 지혜 씨와 준호, 연아는 많이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백구가 행복했을 거라고 믿었어요. 백구를 위한 작은 기념비를 한옥 마당에 세웠습니다. 수연의 사랑을 찾아준 천사견 백구. 이렇게 새겨 넣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기념비 앞에서 백구를 기억합니다. 수연의 비녀는 여전히 수연의 집에 가장 소중한 유물로 전시되어 있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수연의 사랑이 시작된 바로 그 자리에서 밤이 깊어지자 준호와 지혜 씨는 대청마루에 앉았습니다. 백구도 옆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어요. 달빛이 한옥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정말 꿈 같은 하루였어. 지혜 씨가 말했습니다. 수연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그랬을 거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행복감. 준호가 대답했어요. 둘은 수연의 상자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결혼식 날 특별히 보고 싶었거든요. 비녀가 달빛에 더욱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이 비녀처럼 우리 사랑도 영원했으면 좋겠어. 지혜 씨가 소망했어요. 그럴 거야. 수연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준호도 확신했죠. 편지들도 다시 읽어봤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있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는다. 수연의 마지막 말을 함께 읽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100년이 지나도 수연의 사랑은 살아있었으니까요. 그 사랑이 지혜 씨와 준호를 만나게 해주었죠. 며칠 후부터 수연의 집에는 더 많은 연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지혜 씨와 준호의 결혼 소식을 듣고 온 것이었어요. 우리도 여기서 결혼 사진 찍고 싶어요. 수연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많은 커플들이 요청했죠. 지혜 씨와 준호는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수연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매년 수연을 기리는 문화제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11월 지혜 씨와 준호의 결혼 기념일에 맞춰서였어요. 전통 음악과 무용 공연, 한복 패션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죠.
이 문화재는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수연의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지혜 씨와 준호는 한옥 근처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매일 출퇴근길에 백구와 인사를 나눴어요. 백구는 이제 완전히 가족이 되었죠. 셋이 함께하는 시간이 무척 행복했습니다. 1년 후 지혜 씨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준호는 기쁨에 겨워 백구와 함께 대청에서 춤을 추었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날 거야.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수연의 사랑이 깃든 이곳에서 태어날 예정이었어요.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죠. 많은 연인들이 그 앞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죠. 100년 전 수연의 사랑이 현재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혜 씨와 준호도 매년 그 앞에서 사랑을 다시 다짐해요. 올해도 수연처럼 사랑하자. 네, 영원히 함께해요. 연하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전통문화를 전공하며 수연의 뒤를 잇고 있어요. 언젠가 수연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랑을 하고 싶어요. 연하의 꿈이었죠. 수연의 집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전통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아름다운 이야기를 찾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감동을 받고 돌아가요. 한옥 대청마루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백구의 발톱이 긁어낸 것은 단순한 나무 판자가 아니었어요. 100년을 뛰어넘는 사랑의 힘이었죠. 수연의 사랑, 지혜 씨와 준호의 사랑,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사랑들. 모든 것이 이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정말로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한옥 대청마루에서 수연의 비녀가 빛나는 그곳에서 영원히 아름답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100년 전. 수연의 용기 있는 사랑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와 새로운 사랑을 탄생시키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낸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정말로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그리고 한 마리 진돗개의 신비한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